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대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작되는 한 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주식 주간 일정, 이제 2월 2일, 이제 월요일부터 6일까지 금요일 일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한 주의 좀 핵심, 제가 이 주간 일정을 만들면서 한 주의 핵심이라고 보게 되면 항공우주, 이 항공우주가 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변수가 좀 있습니다. 이 변수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항공우주를 좀 봐야 되는지, 그 이슈를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섹터는, 우리가 이제 전력주, 뭐 거의 초고압 변압기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쪽을 왜 봐야 되는지, 뭐 이슈가 엄청 크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봐야 되는지, 그거를 좀 준비했고, 세 번째는 반도체. 여기에는 이제 관세에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를 뽑았고, 그리고 이제 로봇주. 로봇주에서는 삼성과 관련된 로봇주를 뽑아왔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하게 다음 주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2월까지는 무조건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어떤 개별 섹터나 조금 약하지만 테마성이 강한 부분에서는 일단 정유,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이제 증권, 지주사 관련주들, 요 정도에서 오늘 영상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냥 단순하게 뽑은 게 아니라 어떤 이슈가 있는 거고, 제 영상을 뭐 꾸준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영상의 기본은 재료,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뭐 테마 또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재료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차트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한다면, 이 97%의 확률에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트가 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특히 흔히 말하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이 재료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데 여러분 한 2초면 되거든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그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증시를 보게 되면 뭐 코스피도 신고가를 갔고 코스닥도 신고가를 갔어요. 근데 코스닥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죠. 아무래도 이 코스닥에 대해서 3천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정부 발표가 있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졌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환율이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환율이 과거적인 흐름을 나왔을 때는 제가 크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고환율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큰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언제든 이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를 보시게 되면 이 환율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거의 1460원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이 1430원까지 떨어졌고, 반대로 이제 시작되는 2월에는 저점을 잡고 다시 환율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반등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게 되는데, 왜 환율이 반등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시장의 거래대금, 결국 이제 돈이 움직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이 적다. 그럼 목표 수익률을 낮춰야 돼요. 근데 내가 요거 한 5%, 6% 보고 있었는데 거래대금이 되게 좋아. 그럴 때는 15%, 20%까지도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그런 시장이었어요. 코스피가 지금 3조 5천인데 이거는 거의 역사적인 거래대금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흐름이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2조 2천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니 10조, 그죠? 10조죠. 10조 이상, 35조고 10조인데 20조인데 10조 근처도 못 가던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불과 뭐 1월 20일만 보더라도 거의 40% 이상 상승이 나왔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이어만진다면 목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은 그런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주말간 이슈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첫 번째 이슈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물론 이 안에는 미국의 군사 옵션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는 이 이란 쪽 해협에 미군의 이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정말 이 군함 함대가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는 협상은 하고 있지만 이 성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군사 옵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뉴스가 오고 가고 있는데 협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공습하게 되면 전면전을 치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전면전을 한다는 자체가 이란 쪽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흐름이고, 이 주말간에 이란의 어떤 항구 도시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 이슈를 월요일까지 넘어갔을 때, 월요일 아침에 넘어갔을 때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유가도 움직이고 천연가스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유가 같은 경우는 저점을 다지면서 이 최근에 있었던 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세가 아직까지 더 많이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기록적인 한파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유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2월말 같은 경우는 완전 급등을 했다가 3월말 시작하면서 개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천연가스 쪽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여기는 흔히 말하는 전쟁 테마라는 부분이에요. 전쟁 테마라는 부분은 너무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테마성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 뉴스를 보게 되면 어쨌든 국제유가 이러한 위기 구조에 따라서 항상 유가는 급등을 했었고, 현재 최근에 뭐 한파 관련해 가지고 천연가스도 이렇게 상승을 나왔었죠. 그런데 제가 천연가스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이란은 원유 매장량 세계 4위고 천연가스는 세계 2위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봉쇄나 또 다른 부분이 나온다면은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급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테마성으로 봐야 되고, 이걸 너무 중장기적으로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뽑은 세 종목을 볼 건데, 첫 번째는 흥구석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종목을 지난주에도 추천을 드렸죠. 지난주가 이제 뭐 한 요쯤에서 이제 요 시기를 중심으로 추천을 드렸고, 한 번 위로 올리는 양봉이 나오면 그때가 우리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돌림 모습이 나오면서 거의 뭐 이후 2거래일 동안 3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흥구석유가 가장 대장으로 달리고 있고, 일단 차트 흐름을 봐도 이렇게 상한가 부근에서 물량을 한번 소화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이 이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무조건 대장이 나올 거다. 대장으로 달릴 거다. 그래서 첫 번째 흥구석유를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후발로 달리는 한국석유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거래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대장은 흥구석유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후발로 달리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렇게 좀 상한가 부분까지 갔던 흐름 속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갭을 띄면서 물량을 전부 소화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죠? 물량을 완벽하게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등주로 추격을 좀 잡아간다면 흥구석유 다음에 바로 한구석유를 봐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가 뭐 20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걸 막 완전 메인이다 볼 수는 없죠. 왜냐면은 흥구석유가 차라리 이런 거래대금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1000억이 넘는 17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매수 심리는 여기가 더 강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는 아직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번 저점에서 이제 수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이평선,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121선이라는 장기 이평선이고, 여기가 61선에 대한 수급 이평선이라고 보는데, 아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급선을 돌파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이 흥구석유와 비슷하게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양봉을 유지한다면, 주식은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되돌리는 흐름 속에서 유지가 됐을 때 우리는 충분히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란과 미국,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관련 좀 이 흐름에 대한 테마성을 본다면 흥구석유와
항구석유를 보면서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를 보면서 GSE를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말 이간 이슈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사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꼭 다음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26년도 1분기, 그러니까 1, 2, 3월 중에 상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이 M&A 관련된 발표를 할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3년 만에 이제 현금만 100조입니다. 이 100조를 가지고 M&A를 진행하게 되는데, 자, 여기 뉴스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순현금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거는 2022년 이후 3년 만이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투자 인수와 합병 관련된 부분을 지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M&A 유력 대상은 로봇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또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이 삼성에서 어떤 발표를 했었냐면 가정용 로봇을 접는다. 사실 이건 좀 약간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가정용 로봇을 접는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쪽을,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먼저 집중을 하고 공장 자동화 쪽을 먼저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가정용 로봇에 대한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로봇주들을 봐야 되는가? 저는 이제 삼성 로봇 관련주들을 보자라고 했는데,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이 주당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장 자동화 쪽에 과거에 수혜를 받았던 기업인 첫 번째 아진엑스텍,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추천을 드리고 정말 많이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고, 제가 이야기한 종목 중에서는 효자 종목이에요. 물론 로봇의 업종 대장주는 아니었지만, 제가 오히려 로봇주 애매하게 잡아갈 거면 삼성 관련된 로봇을 잡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보시게 되면 어쨌든 이제 뭐 권리락도 나오고 해가지고 주가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 로봇이라는 재료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나와야 될 이슈들은 전부 다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냐면, 어쨌든 뭐 주가의 가격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돈이 이 권리락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됐던 부분이, 여러분,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냐? 여기에서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매수세가 유지되는 걸 보고, 요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매수를 진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진엑스텍을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삼성 M&A에 대한 이슈를 무조건 좀 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진엑스텍은 이 흐름 자체도 좋고, 이제 거래대금이 1,000억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더 강하게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직 보시면은 올라간 이후 어떤 흐름이 나왔죠? 잔여 매도 물량이 거의 없죠. 물량을 계속 그냥 어떤 개인들의 떨어지는 물량만 받아내는 수준이지 투매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아진엑스텍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SPG. 그러니까 워낙 잘 갔어요. 얘도 이제 지금 투자주의 종목인데, 저는 이제 어떤 흐름을 보고 있냐. 이제 이 부분인데, 여기가 다시 한번 산막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차트로만 보면은 무슨 자리인가 싶죠. 그러니까 차트 분석보다는 재료 분석을 통한 기반으로 차트 분석을 해야 되는데, 1월 28일, 요 시기로 오게 되면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좀 보이는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이 이 가격을 높여가고 있죠. 근데 보시면 어때요? 여기 요렇게 한번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즉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기 프로그램이 두 번 들어왔고 흔들 수는 있어요. 왜? 여기서 돈을 강하게 쌌으니까, 싸서 끝까지 끌어올렸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끝났지만, 이 떨어질 때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를 15만 원이라는 부분을 지켜내고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때,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오후장이다. 그럼 뭐예요? 종가 매매로 진입하면 되는 거죠. 확인하고. 주식은 항상 확인하고 좀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SPG를 두 번째 로봇주로 뽑았고, 세 번째는 뭐 이렌시스. 얘도 이제 드디어 이 과거의 고점을 돌파했는데, 여러분 이때 거래대금이 3천억이 넘어요. 물론 이걸로 인해 반대 매매도 당하고 못 버텨서 손절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시 그 물량을 전부 소화를 했죠. 즉 보시게 되면 차트로 봤을 때는 요 몸통 구간, 이 8,000원이라는 구간이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이고, 여기는 다시 한번 재돌파를 위한 물량 소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갭을 살짝 띄우고 이렇게 밀려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이런 흐름보다 여기서 되돌리는 모습에서 하나의 양봉이 나올 때,
그런 자리를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차트로는 고점이지만 재료로 봤을 때는 아직 크게 한 방이 남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로봇주를 봤을 때는 이 삼성 관련해서 뭐 아지네스텍이나 SPG, 이렌시스 이런 종목들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슈들이 다시 한번 강력한 수급이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8시 50분에서 9시 사이에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죠.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리고 흐름을 보면서 흥구석유를 추천드렸고, 두 번째 그리고 재룡전기, 제가 이 전력망속도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애매하게 원전 잡을 거면 차라리 재룡전기 같은 전력주를 들고 가는 게 좋다. 왜? 북미 수조부터 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이슈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흥구석유와 재룡전기는 금요일에 재룡전기는 장중에 무려 13%, 그리고 흥구석유 역시 무려 장중에 12%. 하지만 저점대 돌리고 올렸기 때문에 더 컸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두 종목 다 정말로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직도 내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못 받고 있다, 나도 한번 무료 추천주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러분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흥구석유 요게 28일 날 설명드렸던 거죠.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이벤트 참여 링크가 있어요.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문지가 나옵니다. 이 설문지가 나오면 여기에 단타 종목 보기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문자 받으실, 이 단타를 제가 보내드려야 되죠. 문자 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이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 설문지가 도착을 하면 제가 우리 구독자인 거 확인하고 여러분께 매일 아침 8시 50분에서 9시 사이에 종목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봐야 되는 이슈들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말간 마지막 이슈인데, 이거는 이제 3자 회담 관련해가지고 2월 1일, 그러니까 즉 이제 일요일은 오늘이죠. 오늘까지는 공격 중단을 한다라고 했고, 이 4년간 군 사상자 뭐 200만 명이다 얘기를 했는데, 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휴전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가 당장 할 것처럼 했지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6.25 때도 정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 죽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기 관련해서는 재건 이슈가 남아 있는데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재건 이슈는 제가 아마 매일 올려드리는 급등주나 아니면 다음 주간 일정의 이슈가 만들어진다면 다시 한번 준비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인데, 일단은 이 김정관 장관과 로트닉이 관세 협의 없이 이 종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환율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가 관세 협상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잘 될 거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결국 안 되니까 어때요? 이러면 또 환율이 급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말에 제가 얘기했던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테마성으로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시장에 리스크가 있고, 이 관세 협상이 이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로 관세가 때려 맞으면서 받는 수혜주들도 있죠. 거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2월 2일 월요일날 우리가 봐야 되는, 제가 아까 항공우주가 메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시면 한파에 달 탐사도 차질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이제 연기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렇게 보면은 또 한참 미뤄지는 건가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미국 항공우주국이 54년 만에 추진하는 유인 달 궤도 탐사 임무 아르테미스 2호인데, 달에 착륙하는 건 아니고 착륙하기 위한 과정까지 가는 건데 사람이 탄다는 게 54년 만에 성과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습식 리허설, 아무래도 사람이 타다 보니까 이런 리허설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이제 2월 2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월 3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보면 되는데 이게 연기가 된 거고,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아르테미스 2호가 드디어 발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 관련주들이 막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 보게 되면 습식 리허설은 로켓 엔진 점화를 제외하고 연료주입 등 실제 발사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는 예행 연습이, 그러니까 이
로켓 엔진 빼고는 전부 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 리허설 연기에 따라서 실제 이 발사가 가능한 날짜가 2월 8일로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원래 2월 6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틀 밀린 거예요. 날짜, 그러니까 이게 기후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개파락이,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개파락이 나온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지난주 주간 일정에도 항공우주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즉, 주식으로 꾸준히 수익 내는 건 결과를 지켜봤을 때 엄청 치명적인 수익을 날 수도 있겠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대감으로 수익 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에 한 뭐 70% 매도하고 나머지 30%는 좀 수익을 낮추거나 아니면 나중에 극대화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결과까지 지켜보는 건 좋지만 그거를 물량을 다 들고 가는 건 좋지 않다라고 했죠. 어쨌든 이제 이거는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고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수익 감점. 이게 만약에 실패를 하면 더 좋은 또 이슈가 있으니까 그거는 또 떨어질 때 다시 왜 잡아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8일을 안 되면 3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항공우주들은 뭐죠? 내가 이제 단기 매매가 끝났고 수익을 냈어. 그러면은 다시 조정을 받는 그 2월 말 정도에 다시 항공우주를 잡으면 3월에 대한 기대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뽑은 제가 항공우주 관련주는 자, 첫 번째는 루미르입니다. 루미르 얘기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가 갔죠. 다시 한번 고가가 갔고 이제 24년도에 신고가를 앞두고 있고 제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루미르는 흔히 말하는 표적 레이더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아르테미스 관련된 실제 부품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만약에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개파락이 나온다도 뭐예요? 만약에 개파락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다시 양봉으로 되돌렸다. 그럼 뭐예요? 여기가 베스트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미르가 첫 번째 이 아르테미스 관련해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제가 항공우주를 왜 사야 되는지 또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AP 위성 마찬가지로 주가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제 요 캔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18,000원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 내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감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오히려 내가 시장 방향을 봤을 때는 항공우주 쪽을 계속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AP 위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파이버 프로. 물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주가가 아직 이렇게 강하게 더 솟아 있는 모습은 아니죠. 추가적으로 흐름이 만들어질 거고 바로 요 구간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좋은 건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어서 가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온다는 부분도 어쨌든 이 기준 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항공우주 쪽에서는 오히려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세 종목을 보는 게 좋습니다. 파이버 프로, AP 위성, 루미르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슈를 보게 되면 이제 월요일 날 또 뭐가 있냐면 중국 춘제 대이동이라 그래서 2월 2일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40일간 95억 명이 이동이 예상된다라고 하죠. 이번에는 사상 최대 규모 연인원이 이동할 거라고 나왔고 보시게 되면 과거에 어때요? 우리 중국 춘제 앞두고 항상 화장품, 여행, 숙박 관련주들이 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중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안 가면서 오히려 한국 쪽으로 더 집중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여행 관련주들도 있고 숙박업 관련주들도 있는데 일단 화장품만 우리는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을 뽑은 제가 세 종목은 첫 번째 이제 한국 화장품.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를 뽑은 이유는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 이슈도 있고 지금 경영권 문제 관련 그 내용도 있었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어때요? 이렇게 돈이 들어간 자리가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가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점을 지켜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요거 보시면 지금 아직 21선 되돌림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여러분 보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온다. 여기까지 올라온다. 이거 뭐예요? 이거 매수죠, 매수. 차트가 이렇게 지금 돈이 들어간 자리에서 서서히 조정 나와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눌림목 매매 아닙니까? 눌림목의 되돌림 이후 매수 급등.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종목으로 한국 화장품, 그리고 두 번째는 토니모리. 토니모리도 워낙 이 화장품 관련해서는 항상 이슈가 됐던 종목이고, 자, 그동안의 조정을 좀 받았던 주가,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저항을 받던 모습들이 느껴지나요? 저항을 받는 모습이 느껴지나요? 그리고 이제는 한번 저점을 깨고, 저점을 이제 지켜내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제가 말하는 되돌림이 바로 이런 되돌림이다. 여러분, 이게 되돌림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급등할 때 아무런 부담 없이 아주 재밌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이제 120선에 대한 저항이 살짝 남을 수 있겠지만, 이런 자리, 충분히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토니모리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좀 굵직한 실리콘2 워낙 잘 움직였죠. 얘도 그러니까 저점에서 왜 되돌리고 있는가, 얘가 왜 살아나고 있는 걸 알아야지죠. 살아나니까 매수를 한다가 아니라 살아나는 이유가 있는, 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을까, 그 이슈를 생각한다면 방금 얘기했던 중국 관련 그런 호재가 남아 있는 모습이다. 얘도 이제 되돌림이 나왔고, 보시면은 이제 뭐 요런 관점, 여기를 좀 지켜내는 관점 흐름 속에서도 충분히 대응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 이슈에서는 뭐 실리콘2, 토니모리,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정도만 봐도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을 지나서 이제 하나 더 나왔네요. 이 임시국회가 이제 개막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사법과 상법과 그리고 통상 현안 놓고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진행되는 게 어쨌든 임시국회가 진행되면 이게 뭐 하루짜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3차 상법 개정안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합의점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법 개정 관련주로 제가 어떤 종목을 뽑아놨냐면 세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도 다 이제 재료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증권주들이 항상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얘는 좀 거래대금이 별로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만 여기에 돈을 썼던 자리들도 있고, 이렇게 한번 고점에서 한번 물량이 털렸던, 근데 거기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니까 이 회복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부국증권, 그리고 두 번째 원익 IPS 관련 이슈도 있겠지만 이때 상법 개정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갭을 띄워놓고 이렇게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얘는 21선을 잘 타고 있는 모습인 거, 아직 수급이 다 떨어진 건 아니에요. 다만 돈의 흐름이 잘 만들어졌던 구간, 요런 구간, 요 구간을 좀 지켜내고, 일단은 음봉으로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버티는 사람들의 몫이고, 진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올 때 이런 자리에서 양봉이 만들어진다면 거기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한국전력을 제가 꼽았는데, 어쨌든 상법 개정 관련 이슈도 있고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 이슈가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의 이 흐름 속에서도 한국전력이 이렇게 돈을 한번 쏟아본 이유는 그냥 가기 위한 흐름이 아니다. 재료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이고, 이제 저점이 만들어지고 저점이 깨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은 사면 안 돼요. 저점을 지켜내고 되돌리는 모습이 나올 때. 왜냐면 이 전력 관련해서는 이슈가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우리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좀 잡아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전력까지 좀 뽑아놨고,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이거는 좀 막 큰 이슈라기보다 이제 이 증류 솔루션 북미 배전 시장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샌디에고에서 컨벤션이 열리는데, 이게 이번 주 내내 열리거든요. 어쩌 5일까지. 근데 이 컨벤션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뭐 여러분 데이터 센터 지금 치명적으로 계속 늘려나간다 얘기가 있죠. 근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변압기 시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전력망 교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도 우리 금요일에도 전력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이어나갔는데, 앞으로 결국엔 뭐 원전 SMR이든 데이터 센터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부분들, 차세대 전력망 그 이슈도 남아있고, 그리고 뭐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이런 쪽으로 가게 되더라도 전력망은 계속 교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상 최대 1조 수주를 미국에서 달성을 했죠. 이거는 역사상 그 수준인데 지금 그 이상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력 관련주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전력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일단은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전 재룡전기도 아직도 충분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재룡전기를 처음 추천드렸던 경우는 요 시기예요.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직 일부 능선밖에 안 갔다. 현재 열려있는 목표가는 여기까지, 더 6만 원대까지는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오거든요. 가는 장세에서는 더 잘 돼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재룡전기를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요 산일전기. 얘 같은 경우도 추세가 깨지지 않고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봤을 때는 이 눌림목에 샀으면 얼마나 좋아요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눌림목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급 주체들이 만드는 게 사는 자리가 눌림목이지 개인은 눌리고 되돌리는 자리를 사서 수익을 내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제 여기서 한 번에 되돌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일전기도 우리가 충분히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일진전기입니다. 좀 시간을 걸려서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왔는데 얘는 뭐 이제 지금 뭐 이야기하는 전력망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도 남아 있고 이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도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슈와 전력망 전체적인 인프라 관련 이슈를 잡았을 때는 지금 이 돌리는 추세가 상당히 좋은 자리다. 오히려 충분히 얘가 가장 대장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력망 관련해서는 재룡전기, 산일전기, 일진전기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있는 이슈가 이제 화요일 날 웹보드 게임 규제가 완화해가지고 국무회의 통과가 됐고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차트까지 안 볼게요. 과거에는 이제 뭐 네오위즈나 NHN 이제 흔히 말하는 사행성 게임이에요. 그리고 결제 한도가 70에서 100만 원 얼마 안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70인데 1000만 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제가 여기 무조건 집중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게임 관련주들, 이 웹보드 관련 게임 관련주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좀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정도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입니다. 삼수생입니다. K뱅크. 마지막 도전이고, 2월 2일부터 6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기간 수요 예측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수요 예측 결과가 되게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주들이 정말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월 뭐 2일날 4일날 급등한다 이게 아니라 이번 주에 잘 모아가면 이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는 흐름 그 다음 주나 뭐 그때쯤에 오히려 얘네들이 기대감으로 더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K뱅크 관련해서는 이 두 종목이에요. 근데 뭐 워낙 거래가 크지 않은 종목들이어서 지금은 이 테마가 약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단기 테마성으로 좀 보는 게 좋다. 뭐 내 메인 투자라기보다는 서브 투자 개념으로 가져가면 좋다라고 해서 두 종목 브리지텍과 이 MBT 보겠습니다. 자, 브리지텍 보시게 되면 주가는 이제 이 이슈에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거래대금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하루에 3억, 많이 움직여야 10억 정도. 그러니까 대장주는 아니죠. 다만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가 K뱅크 관련 이슈로 이런 식으로 강하게 2천억씩 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신규 장주들이 막 엄청난 이 호재보다는 그냥 시장에 재료가 없을 때 테마로 움직이는 정도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중도 많이 실을 수는 없고 어쨌든 재료는 있으니까 한번 터지면 추가적으로 더 터질 수 있고 기억은 해놓자. 만약에 기가 수요가 좋았고 그리고 만약에 본격 상장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브리지텍 그리고 MBT 얘도 지금 뭐 그냥 거의 그냥 죽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당장 매수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좀 되돌리는 모습까지는 보고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지금은 브리지텍의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목요일 날 보게 되면 이거는 좀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AI 동맹에 균열이 된다라고 했고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원래 145조를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2월 5일 날 발표를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6일 날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오픈 AI가 뭐 자체 칩도 개발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젠슨왕은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된 돈으로 다른 쪽에 더 AMD나 이런 쪽이 오히려 더 투자를 할 것 같고 우리 그 엔비디아는 손해를 볼 것 같다 그러면서 이거를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이 더 만들어질 거고 엔비디아는 이 AI 칩에 대해서 더 또 다른 부분을 하면서 오히려 삼성과 SK하이닉스 이런 HBM 쪽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관세 협상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는 이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에서 관세 협상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뭐 첫 번째 두산 테스나, 그리고 원익 IPS, 그리고 뭐 FS터, 이런 기업들이 뭐가 있냐면 미국 이제 테일러시티 텍사스 공장 쪽에 이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고,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세가 0%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번 조정 나올 때, 그리고 이 관세 관련 부분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반도체에서 하락할 때 잡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에서는 FS터, 그리고 원익 IPS, 그리고 두산 테스나 정도 볼 수가 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가 충분히 반도체 쪽에서는 집중하면 될 거다. 반도체 관련도 정말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시 본다면은 얘네들이 더 한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얘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살펴보면 더 내가 투자를 할 때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2월 5일인데, 이거는 그냥 개별주니까 차트까지 보진 않을게요. 이 비주얼 스코어드라고 해가지고, LPS가 2월 5일 날 이제 그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뭐 관련주가 넵튠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아까 항공우주를 이야기하면서, 월요일부터 우리가 마지막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고, 항공우주가 이제 만약 개파락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6일 창원에서 9번째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이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시 또 한번 아르테미스호는 뭐 6일 발사해서, 그리고 이제 뭐 8일까지 이렇게 한번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남아있고, 보시게 되면 이 대통령은 조선 방위산업, 항공우주, 기계산업, 여기는 그러니까 뭐 전력조도 들어갈 거고, 우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미사일 관련된 부분들, 말 그대로 마스카 프로젝트,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얘기했지만 막 저출산 이런 부분 나올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기적으로 움직였고, 그럼 우린 여기서 다 볼 수는 없죠. 근데 항공우주 관련된 이슈도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항공우주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반도체를 그래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이 아르테미스가 우주를 갈 때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탑재가 되거든요. 거기서 우주 환경에서 어떤 부분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데이터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할 거고, 그 결과가 우수하면 뭐예요? 우수하다면 한 번 더 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추가적인 이슈도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말간 이슈에서는 우리가 유가나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유가 천연가스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 M&A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화장품, 그다음에 증권 전력주,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좀 메인을 보자면 어쨌든 이 항공우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전력주 정도, 얘네들은 수급이 워낙 세죠. 수급이 워낙 센 종목들이니까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자, 이 종목들은 여러분, 제 기준에서는 거의 80%가 넘는 확률에 관련된 종목들을 뽑아놨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이 제가 이야기했지만 97%가 됐을 때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인다라고 했고, 그 종목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려면 수급이 필요하죠. 그 수급이 올라올 때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종목 추천을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종목 추천을 받아보실 수 있고,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이벤트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문지로 넘어가는데, 거기에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단타 정보 보기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 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요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 설문지가 저한테 도착을 할 거고, 제가 도착하면 구독자인 거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께 문자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내가 어떤 일정을 알고 있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물리느냐, 아니면 저점에서 잘 잡아서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느냐.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으면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 다음 주 수익 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고, 또 종목 분석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